접이식 풀 티탄 미니벨로 헬릭스가 왔습니다. 이 자전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몇 년 전 크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이게 계속 나온다 하고 말만 많고 계속 출시가 안 됐죠. 그래서 한간에는 인터넷에만 존재하는 자전거, 실제로는 본 사람이 없다 그러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이제 실제 전 세계를 상대로 배송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몇 대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이 전동화를 하기 위해서 폴바이크에 찾아왔습니다. 이건 접이식이라서 또 이 부분이 아주 특이하게 생겨서 중앙구동 모터는 당연히 안 되고, 앞바퀴 허브 전륜구동은 이게 또 외다리 포크예요. 그래서 모터를 또 못 달고, 천상 뒤에 달아야 되는데 뒤도 원래는 이게 스루엑슬 방식입니다. 근데 이 자전거 주인분께서 제조사에다가 특별 요청을 해서 이 부분에 QR 방식으로 바꾸는 어댑터 그걸 구해가지고 장착을 해 오셨어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요 구멍 사이즈가, 구멍 지름이 8mm였대요. 근데 허브 모터는 10mm죠. 허브 모터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전거 뒷바퀴 허브 축은 다 10mm예요. 근데 얘네들은 왜 이걸 8mm로 만들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티타늄이다 보니까 공업사에서 잘 안 받아주려고 이게 깎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부탁해서 깎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대 3를 시도를 하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이 화면에 보시듯이 오른쪽 프레임이 벌어져 있죠. 왼쪽은 거의 직선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오른쪽이 더 짧고 왼쪽이 넓어가지고 그 스포크가 오른쪽을 짧은 걸 쓰고 왼쪽을 약간 긴 걸 써가지고 빌딩을 하는데, 이거는 반대예요. 아주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스윙 폴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휠 빌딩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른쪽 스포크가 왼쪽보다 더 길어요. 자, 여기 간격을 보시면 왼쪽은 딱 밀착을 시켰고 오른쪽은 이만큼 뜨죠. 그만큼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휠 빌딩을 했습니다. 최대한 이동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최대한 당긴 거라서 이 상태로 작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속이가 여기가 온폭 파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와샤로 좀 채워서 간격을 메꿔줘야 됩니다. 아주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휠 빌딩 해서 타이어 끼우고 스프라켓과 로터도 장착을 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요 왼쪽에 여기에 여기 홈이 좀 있어가지고 그 홈을 메꾸느라고 이 왼쪽 축에 와셔를 넣어야 돼요. 적당한 와셔를. 지금 이 조그만 게 쏙 들어가는데 이건 너무 얇아서 이걸 2개를 끼우니까 좀 부족하더라고요. 3개 끼우면 너무 많고. 그래서 요거 하나 넣고, 요거보다 조금 두꺼운 거, 얘는 근데 지름이 커서 안 들어가서 양옆을 조금 깎아냈어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딱 맞을 겁니다. 왼쪽 와셔가 구멍에 잘 들어가도록 조심조심 하면서 시도를 해봐요. 이게 쉽지 않네. 이게 프레임도 135mm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mm? 그 정도 살짝 벌리면서 집어넣어야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이 오른쪽은 나사선이 충분한 길이가 좀 나오지가 않아서 살짝 불안한데,
이게 너트를 좀 짧은 걸로 바꿔야 될까? 바퀴는 꼽혔습니다. 이제 이 디스크 로터가 이 브레이크 캘리퍼하고 잘 맞아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조금 걱정돼요. 바퀴는 잘 돌아가는데 디스크 로터와 이 캘리퍼의 간격이 어떨지. 이거 최대한 안쪽으로 넣어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면은 안 되는데. 안 되면은 안 된다. 되면 된다. 돼야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조립하고 간격을 보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이 패드에 닿아버리네. 전화 좀. 자, 어디까지 했지? 다시. 요게 이제 최대한 이 캘리퍼가 오른쪽으로 좀 더 가야 되는데 아무리 밀어도 안 가요. 이게 제일 끝까지 간 건데 돌리면 이 패드에 닿아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캘리퍼를 오른쪽으로 옮길 수는 없으니까 이 로터를 왼쪽으로 조금 이동시키면 되겠죠. 로터를 어떻게 이동시키느냐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로터를 분리하고요. 이 로터와 허브 모터 사이에다가 이런 얇은 와셔를 하나 끼워주면 이 와셔 두께만큼 간격이 이렇게 위쪽으로, 지금 그림상에서는 위쪽, 아까 본 자전거에서는 왼쪽이 되겠죠. 왼쪽으로 조금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와셔도 와셔마다 오차가 약간씩 있거든요. 이게 조금씩 다르면 이 로터가 꿀렁꿀렁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은 브레이크 잡을 때 브레이크를 안 잡아도 이게 패드에 살짝살짝 닿기 때문에 브레이크 성능을 좋게 조절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와셔도 오차가 최대한 없는 걸 찾아야죠. 요거 버니어 캘리퍼스, 로기스라고도 하는 거, 이걸로 하나하나 측정을 하면서 가장 편차가 없게끔 비슷한 놈들끼리 모으는 거예요. (0.9mm) 정도 되는 와셔 6개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성격상 장갑을 안 끼고 작업을 해요. 근데 이 로터는 맨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정석대로라면. 근데 저는 어떻게 잡냐면 여기 패드가 닿는 부분, 여기는 절대 손으로 만지지 않고 요 가운데를 건드립니다. 여기를 손으로 만지면 손에 있는 기름때가 여기 닿기 때문에 브레이크 잡을 때 삑삑 이상한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이 작업할 때 이게 와셔가 떨어지고 빠지고 자꾸 그래서 좀 짜증이 납니다, 이런 작업할 때. 이거 하다가 잘 안되면 로터나 모터 쪽에 본드를 살짝 바르고 붙인 다음에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거 조일 때는 대각선 방향으로 별 모양을 그려가면서 조금씩 조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틀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한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죠. 됐어요. 이제 다시 바퀴 자전거에 장착하고 시도해 보겠습니다. 바퀴를 조립하고 캘리퍼를 살짝 꼽아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예상대로 간격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좋아 좋아. 아, 역시 마음에 들게 잘 됐습니다. 이제 배선 작업하고 배터리 달고 계기판 붙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되는데, 이 자전거는 브롬톤처럼 아주 그냥 앞바퀴 뒷바퀴 다 접히는 자전거라 이 배선이 어떻게 꼬이는지, 접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그거를 잘 확인하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변속 한번 해볼까요? 아, 맨 끝으로 가니까 이 스포크에 체인이 살짝 닿네. 뭔 소리지? 아, 이게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스프라켓 안쪽에 그 카세트 바디에다가 와셔를 하나, 스페이스 링을 하나 넣어야겠습니다. 아, 이거 또 뜯어야겠네. 뜯었다가 다시 조립해서 촬영 계속합니다. 스프라켓과 요 스포크, 그리고 체인과 스포크가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스프라켓 맨 안쪽에다가 스페이스 링을 하나 넣어서 바깥으로 좀 빼냈어요. 그러고서 이제 변속 세팅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왔을 때도 이제 걸리는 부분이 없어요. 다시 내려가 봅시다. 완벽해. 좋아 좋아. 자, 이걸로 뒷바퀴 세팅은 끝났고, 뒷바퀴 세팅이 끝났으면 뭐 거의 다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자전거는 그 브롬톤처럼 아주 앞바퀴 뒷바퀴 다 접히는 자전거니까 이 배선이 접으면서 어디 걸리거나 뭐 꺾여지거나 씹히지 않도록 배선 작업을 굉장히 주의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 핸들바로 가는 케이블이 아마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거 연장 작업, 그 미세한 가느다란 거 여러 개 되게 있는 거, 그거 연장 작업을 또 해야 될 거예요. 자, 바퀴 장착 작업을 모두 끝냈고 이제 배선 작업을 들어가는데요. 모터에서 여기 하나 연결을 하고, 이 두 가닥으로 갈라지는 것 중에 요거 하나는 배터리와 연결하고, 또 요거 이 5핀짜리 케이블은 핸들바로 가서 계기판 디스플레이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가조립을 해봅니다. 이게 접혀지는 자전거니까 이 케이블을 따라서 여유 있게 잘 묶어 놔야 돼요. 여기 이렇게 연결했다 치고 이제 쭉 따라가서 이렇게 돼서, 배터리는 이분이 이쯤에다가 장착을 한다고 하니까 이쯤에 이렇게 해서 이쪽에 단자만 XT60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여기는 이게 이제 쭉 따라가서 여기까지밖에 안 옵니다. 이게 위에 핸들바에 계기판을 연결하려면 이거보다는 한 이 정도, 이거보다 한 15에서 20cm 정도 더 나와야 돼요. 근데 작잖아. 이걸 어떻게 하죠? 그렇죠. 이 케이블 하나를, 또 하나를 준비해서 그것 중에 요 계기판으로 연결되는 5핀 단자, 요것만 사용하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한 15나 20cm 정도 더 길게 해서 연장을 시켜가지고
핸들바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 작업을 해서 가지고 올게요. 하나 둘 셋 큐. 배선 작업을 끝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른 케이블들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제 배터리랑 연결되는 단자고요. 그리고 계기판으로 연결되는 단자는 여기서 연장을 시켰어요. 여기는 이제 길다란 부분이고 뭐 꺾이지도 않고 그럴 테니까 여기서 연장을 시켰습니다. 속에는 가느다란 전선 5개가 들어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납땜해서 연장을 시켜서 이렇게 따라 올라와서 계기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여기는 버튼이 달려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료됐는데, 이걸 접어보니까 한 가지 좀 안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이걸 폴딩 했을 때 앞바퀴 오른쪽 부분과 뒷바퀴 왼쪽 부분이 딸깍하고 꽂히면서 바퀴를 평행하게 잡아줘 가지고 이제 끌고 갈 때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근데 이 모터를 달면서 왼쪽에 너트를 잠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너트 때문에 앞바퀴하고 뒷바퀴하고 꽉 물리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폴딩 했을 때 뭐 폴딩은 되는데 이제 폴딩해서 끌고 가는 게 좀 불편할 거예요. 그거 말고는 뭐 그렇게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헬릭스 완성됐습니다. 세계 최초 전동화 맞죠? 지금 주인분이 오셔서 잠깐 시승을 해보고 여기 또 가죽 가방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배터리를 넣었어요. 자, 접어서 끌고 가는 게 좀 불편한 게 약간 아쉬운데 이 부분 때문에, 그 외에는 뭐 원래대로 잘 접히고 속도도 시속 30이 조금 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재밌게 타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안녕.